그는 커피 한 잔도 주문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차례를 묵묵히 기다렸다. 은행 직원들은 그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의 옆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지갑 속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건물을 배경으로 어린 소년과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년은 사진 속의 데이비드와 꼭 닮아 있었다. 그 사진은 그의 과거,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때였다. 은행 한쪽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노부부가 ATM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듯 화면을 누르다 말고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을 외면하거나 슬쩍 고개를 돌렸다. 데이비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노부부는 깜짝 놀라 데이비드를 올려다보았다. 어휴, 고맙습니다. 이 기계가 영 어려워서요. 노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데이비드는 노부부의 옆에 서서 차분하게 ATM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화면의 버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천천히 설명했고 노부부가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노부부는 데이비드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해결됐네요. 노부부는 연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데이비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그는 노부부의 감사 인사에도 겸손하게 웃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수첩을 펼쳐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작은 만족감이 떠올랐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깊은 품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가 가진 것은 단순히 부가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자산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품위에 있었다. 그의 지갑 속에는 오늘 현금화할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 수표가 아니었다. 엄청난 액수의 자선 기부금 수표였다. 그는 이 수표를 소외된 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전달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돈을 인출하러 온 평범한 고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그의 과거의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곧 맞이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의 본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데이비드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고객님. 창구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이비드 다빗는 자신의 차례임을 직감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에 든 대기표를 확인하며 창구로 향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리사라는 이름표를 단 은행 지점장이었다. 리사는 40대 초반의 백인 여성으로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새였다. 값비싼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그녀는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은연중에 자신이 우월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능력은 뛰어나기로 소문나 있었지만 동시에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리사는 데이비드의 소박한 옷차림과 검은 피부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세한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죠? 대기표는 뽑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데이비드는 침착하게 자신의 대기표를 내밀었다. 네, 제 차례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합니다. 그는 지갑에서 미리 준비해온 수표를 꺼내 리세에게 건넸다. 리사는 수표를 받아들었지만 액수를 확인하기도 전에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수표의 발행자가 데이비드 앤 컴퍼니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흘끗 보고는 그의 겉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액수에 더욱 비웃음을 지었다. 이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거액의 수표를 들고 올 리 없잖아. 이거 분명 위조 수표거나 사기일 거야. 그녀는 데이비드를 마치 구질구질한 사기꾼처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런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 같은 은행에 감히 들어왔다니 하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리사의 무례함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지점장님, 제 신분증과 수표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은행의 정식 고객입니다. 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리세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리사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손으로 저지하며 말했다. 됐어요. 볼 필요도 없어. 이런 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당장 은행에서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데이비드에게로 향했다. 몇몇 고객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옆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은행 직원 김 과장, 매니저 킴웰리 데이비드의 수표 액수를 흘끗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수표의 엄청난 금액과 발행인을 확인하고는 리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지점장님, 저 수표 진짜인 것 같습니다. 발행인도. 하지만 리사는 김 과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김 과장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신 일이나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런 잡동사니들이 은행에 들어와서 분위기 흐리는 꼴 못 봐. 그녀는 김 과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데이비드를 향해 다시 소리쳤다. 들었지?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은행에서 이러는 거 용납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데이비드의 검은 피부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마치 범죄자처럼 대하며 모욕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차분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점장님, 당신은 지금 명백한 인종차별과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사는 데이비드의 말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하 이브아, 이 빌어먹을 검은 씨,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게 어디서 주제넘게. 그녀는 데이비드를 향해 손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모욕했다. 주변 고객들은 경악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리사의 위세에 주저했다. 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데이비드를 노려보았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우리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에서 영원히 거래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은행 업무 방해 및 사기 시도 혐의로 신고할 거예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 일로 인해 망가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뺨에 얼얼한 고통을 애써 무시하며 리사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와 꺾이지 않는 투지,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품위를 짓밟고 자신을 모욕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리라고 맹세했다. 리사의 한 번의 행동은 데이비드의 평온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를 새로운 전쟁터로 내몰았다. 이 사건은 데이비드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힘을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데이비드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데이비드 다비드를 쫓아낸 후 리사는 의기양양하게 창구 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동료들을 향해 턱짓하며 비웃듯이 말했다. 어떤 흑인 노숙자가 위조 수표를 들고 와서 소란을 피웠지. 뭐야 이런 잡것들이 은행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리니 원. 그녀는 데이비드가 두고 간 수표를 아무렇게나 내던지듯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은행 내부 시스템에는 다비드를 문제 고객으로 등록했고 수표는 의심거래로 분류하여 처리를 보류했다. 그녀는 자신이 데이비드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리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옆 창구의 김 과장, 매니저 킴 아찬들이었다. 김 과장은 리사의 오랜 동료였지만 그녀의 오만함과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데이비드가 수표를 내밀 때 흘긋본 액수에 이미 놀랐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노부부를 돕는 모습까지 보았기에 리사가 그를 노숙자나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김 과장은 리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은행 내부 CCTV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데이비드가 은행에 들어와 조용히 대기하는 모습, 노부부를 친절하게 돕는 모습, 그리고 리사가 데이비드에게 소리치고 모욕하는 모든 과정을 확인했다. 리사가 데이비드에게서 받은 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찢어버리려 했던 순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 과장은 이 모든 영상이 리사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해당 영상을 백업하여 자신의 개인 USB에 저장했다. 리사는 김 과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데이비드라는 불청객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다. 그녀는 은행 고위층과의 유착을 통해 이 사건을 자신의 승진에 이용하려 했다. 한편 은행을 나온 데이비드는 분노와 모욕감에 휩싸였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차분하고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쓸어내렸다. 이 흉터는 그가 어렸을 적 인종차별 시위 현장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에 맞서다 다쳤던 상처였다. 그는 이 흉터를 보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당함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데이비드는 곧바로 자신의 법률팀과 비서실에 연락했다. 지금 즉시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리사 지점장에 대한 내부 감사와 인사 기록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행 내부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은행 내부에 더 큰 비리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리사가 단지 편협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었다. 김 과장은 데이비드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데이비드의 명함이 리사의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리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명함을 챙겼다. 그는 주저하다가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 씨 되시죠? 저는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김 과장입니다. 오늘 리사 지점장님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이 지점장님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지점장님이 조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는 김 과장의 전화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했다. 김 과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닙니다. 제가 곧 당신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점장님의 눈을 피해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주십시오. 혹시 리사 지점장님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차별하거나 은행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데이비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 과장은 데이비드에게서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만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데이비드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곧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점장님이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 과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우리는 함께 이 모든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김 과장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리사는 김 과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김 과장이 데이비드와 접촉했을 가능성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김 과장을 해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업무 태만과 내부 정보 유출 혐의를 덮어씌워 그를 제거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데이비드가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편견은 그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대한 덫이 될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데이비드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리사는 데이비드 다빗의 방역 움직임을 감지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단순히 한 명의 불평 많은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은행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바로 은행 고위층에게 데이비드를 위험한 사기꾼,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악의적인 인물로 보고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제시한 수표가 위조된 것이며 그가 은행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일부 언론사에 데이비드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흘렸다. 곧이어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에 사기를 치려던 흑인 남성. 결국 망신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몇몇 언론사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 기사들은 데이비드의 과거 사회 운동가로서의 이력까지 왜곡하여 과격한 사회운동가가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데이비드는 순식간에 악의적인 여론의 희생양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비난했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저런 흑인 주제에 어디서 사기를 치려들어 꼴에 돈 좀 있다고 까불다가 제대로 걸렸네와 같은 악플들이 난무했다. 데이비드는 홀로 이 거대한 언론의 압력과 싸워야 했다. 그의 친구들 중 일부는 언론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와 함께 사업을 논의하던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밤잠을 설쳤고 밥맛도 잃었다. 그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흉터가 다시금 아릿하게 느껴졌다. 이 흉터는 그가 어렸을 적 인종차별 시위 현장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에 맞서다 다쳤던 상처였다. 그는 이 흉터를 보며 자신이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편 김 과장, 매니저 킴은 데이비드를 돕기 위해 리사의 비리를 파헤치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사는 김 과장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방해했다. 김 과장은 리사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에 떨었다. 그는 리사 몰래 은행의 오래된 서류 창고를 뒤졌다. 먼지가 쌓인 캐비닛 속에서 그는 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김 과장은 리사가 과거 고객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특정 인종의 고객에게만 터무니없는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차별적인 대출 심사를 해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리사가 고위층과의 유착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진하고 심지어 은행 자금 횡령에 연루된 흔적까지 찾게 되었다. 그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 과장은 리사가 단순히 편견에 사로잡힌 지점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은행 내부에서 부패를 저질러 온 범죄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증거들이 데이비드를 향한 리사의 모든 거짓말을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과장은 이 증거들을 다비드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리사가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리사는 김 과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업무 태만과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김 과장을 제거하여 자신의 비리를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다. 데이비드는 김 과장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과장님, 지금 당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곧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믿고 용기를 내주십시오. 데이비드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리사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과장에게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힐 때가 왔음을 알렸다. 김 과장님, 저는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주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열정으로 이 은행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김 과장은 데이비드의 메시지에 경악했다. 그가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거대 은행의 소유주였다니 그의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옳았고 자신이 도왔던 사람이 진정한 힘과 정의를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그는 데이비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맹세했다. 그들의 어깨에는 이제 거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놓여 있었다. 리사는 자신이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은 그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대한 덫이 될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데이비드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 본사 대강당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헤드라인을 장식할 자극적인 기사를 갈망하고 있었다. 은행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도 자리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단상을 주시했다. 그들은 이번 논란이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이미지와 주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리사 지점장은 자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청문회에 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데이비드를 향한 승자의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데이비드는 단상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그의 검은 피부는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굳건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는 주머니 속 낡은 은색 펜을 꽉 쥐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진실과 꺾이지 않는 신념뿐이었다. 김 과장 매니저 킴은 관중석 맨 앞줄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응원과 함께 데이비드에 대한 깊은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데이비드가 이 거대한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청문회 사회자가 데이비드의 이름을 호명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데이비드에게로 향했다. 몇몇 언론인들은 비웃듯이 펜을 굴렸고 일부 간부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데이비드 씨, 이제 당신의 입장을 표명할 시간입니다.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주장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데이비드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향한 모든 거짓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신념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은행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기를 시도한 적이 없으며 제 권한을 남용한 적도 없습니다. 리사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도 변명만 늘어놓는군. 하지만 데이비드는 리사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은행 내부 평면도와 CCTV 카메라 배치도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리사의 위치, 그리고 김 과장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했다. 저는 은행 방문 당시 리사 지점장님과 일부 직원의 행동 하나하나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리사 지점장님은 제 개인적인 존엄성을 침해했고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리사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비드 씨,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주장은 단순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다. 리사와 그녀의 변호사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영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듯했다. 리사의 입에서는 작은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다. 제가 해당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직접 확보한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고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눈을 뜨고 차가운 분노를 다스렸다. 스크린에 은행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은 은행 로비와 창구, 그리고
데이비드와 리사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데이비드가 차분하게 대기표를 뽑고 노부부를 친절하게 돕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리사가 데이비드에게 수표를 받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비웃는 모습. 그를 사기꾼 취급하며 은행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모습. 심지어 김 과장을 제지하며 언성을 높이는 충격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리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은행에서 이러는 거 용납 못해 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다. 강당하는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일부 은행 간부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리사를 노려보았다. 리사는 자신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치자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데이비드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발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리사가 은행 고위층과 몰래 대화하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 리사는 어떤 흑인 노숙자가 위조 수표를 들고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를 문제 고객으로 등록하고 언론에 흘려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합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었고 고위층은 잘했네. 리사, 이번 일 잘 처리하면 자네 승진은 걱정 없을 거야.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데이비드가 김 과장과 함께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내부 감시 시스템에서 복구한 것이었다. 이 영상은 데이비드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리사와 은행 고위층의 악의적인 음모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당하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은행 고위층은 경악한 표정으로 리사를 노려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리사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데이비드는 마이크를 들고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겪었던 부당함과 불의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피부색 때문에, 저의 신념 때문에 늘 의심받고 차별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숨을 멈추고 청문회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재무제표와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그가 김 과장의 도움으로 확보한 리사 지점장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허위 계약서, 리베이트 수수 내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심지어 은행 고위층과의 자금 유착 관계까지 명백하게 드러났다. 강당하는 이제 충격과 경악을 넘어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주주들은 리사와 은행 고위층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리사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데이비드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며 편견은 결국 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연설은 강당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조롱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김 과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데이비드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의 박수는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모든 사람들이 데이비드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그날 한 외로운 흑인 남성이 거대한 불의와 기업의 부패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편견과 부패를 넘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빛을 발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영웅이자 정의를 구현한 리더가 되었다. 리사와 그녀의 공모자들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데이비드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강당을 가득 채웠던 모든 시선은 데이비드 다빗에게 집중되었다. 리사 지점장과 그녀의 변호사들은 단상 아래에서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고 은행의 고위 간부들과 주주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은 데이비드의 용기와 놀라운 재능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경멸이나 비웃음 대신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조용하고 소외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진실을 밝혀내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린 영웅이 되었다. 사건의 여파와 변화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 이사회는 리사 지점장과 그녀의 공모자들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데이비드가 제시한 영상 증거와 재무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리사의 횡령, 배임, 증거 조작 및 언론 조작 시도는 순식간에 밝혀졌다. 리사는 즉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은행 자금 횡령,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내부 시스템, 고의 조작으로 인한 업무 방해, 그리고 데이비드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은 한순간에 몰락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김 과장 매니저 킴, 은 데이비드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했으며 은행 내부 비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은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데이비드의 오른팔이 되어 은행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데이비드의 변호사는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데이비드는 압도적인 승소를 거두었다. 법원은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이
데이비드에게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 보상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든 보상금을 블랙 피닉스 재단, 블랙 피닉스 파운데이션 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 설립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인종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데이비드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각인되었다. 새로운 시작 기자회견 이후 데이비드는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은행을 재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은행의 모든 시스템을 개편하고 인종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수립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은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데이비드는 자신의 넓고 쾌적한 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빛났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알리는 듯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며칠 전 데이비드에게 편지를 보내 면담을 요청했던 리사였다. 그녀는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듯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데이비드에게 깊이 사과했다. 데이비드, 정말 미안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편견과 탐욕이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은행까지 위기에 빠뜨렸죠.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점장의 위세를 부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죄인에 불과했다. 데이비드는 묵묵히 리사의 사과를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리사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리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도 당신만의 고통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리사는 데이비드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다.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증오 대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의 용서와 포용은 리색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데이비드의 블랙 피닉스 재단에 합류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회에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삶을 속죄와 반성으로 채워나갔다. 데이비드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온화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 그는 더 이상 불평등과 차별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이제 평화로운 행복감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의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데이비드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우리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리사 와의 면담 이후 데이비드 다비드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하던 거대 기업의 소유주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의 정의를 구현한 영웅, 용기 있는 사회 공헌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그는 이제 금융업계의 자랑이자 많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그가 걷는 복도에서는 동료들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상관들은 그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넸다. 인정과 새로운 역할, 데이비드는 그의 용기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헌신을 인정받아 금융업계에서 가장 연계로운 상인, 금융윤리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단순히 금융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식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다. 시상식 날, 데이비드는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트로피를 받아 들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된 김 과장 매니저 킴이 서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김 과장은 데이비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 내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초대 의장이 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주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주재했고 직원들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갔다. 데이비드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은 점차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을 하며 편견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강연은 늘 만석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관찰력과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결함을 넘어 편견이나 태만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층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데이비드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아 전국 각지의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금융 고민을 경청하고 데이터화했다. 그의 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해당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금융 서비스는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제공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삶의 두 번째 봄 수년 후 데이비드는 유엔에서 주최하는 세계 평화와 다양성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겪었던 편견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냈던 과정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때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불의와 편견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빛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모이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데이비드는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희미한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빛났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알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밝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미소는 그의 두 번째 봄하늘을 영원히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충만함을 찾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소외된 이들을 돕고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활동을 펼쳤다. 블랙 피닉스 재단은 그의 리더십 아래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데이비드는 이제 단순히 은행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빛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데이비드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었다. 데이비드 다비드는 낡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40대 중반의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잘 다려진 면바지와 소박한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외모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깊고 차분한 눈빛에는 남다른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왼손목 안쪽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는데 가끔씩 그는 무의식 중에 그곳을 쓸어내리곤 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이었다. 그가 들어선 곳은 글로벌 파이낸스 은행, 글로벌 파이낸스 뱅크의 가장 큰 지점 중 하나였다. 로비는 번잡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을 과시하고 있었다. 비싼 시계를 찬 사업가들은 휴대전화에 대고 큰 소리로 주식 이야기를 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들은 쇼핑 목록을 늘어놓으며 키득거렸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들의 시선이나 대화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로비 한쪽에 있는 가장 구석진 의자에 앉아 달고 다른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적기 시작했다. 그의 수첩에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복잡한 재무 분석 차트와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한 빼곡한 송을시 메모들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정보를 그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다.